이번 강원 내신을 맡은 김예리쌤이고요. 전화번호 저장해놨다가 질문 있거나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내신은 저번이랑 똑같이 진행을 할 건데 총 수업 4회 하고 5 플러스 직특 1회. 그래서 시험 전까지 5번 수업을 할 겁니다. 이 중에 이번 주랑 다음 주 2번은 진도 나갈 거고요. 내용 진도 나갈 거고 나머지 2주는 문제풀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진도를 나갈 때마다 테스트를 볼 건데 커트라인은 70점이고요. 70점 못 넘으면은 제시를 보거나 평일 중에 나와서 보강을 할 수 있으니까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있었나? 그리고 학습지 있지? 혹시 지금 있어? 지금 없어? 그러면은 다음 주에 혹시 학습지 들고 와줘야 하나? 학습지 들고 와주시면은 그것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용 진도 나갈 때는 결석을 하면 안 됩니다. 결석을 하면 너무 리스크가 커서 결석을 하면 안 되고 우리 문제풀이 할 때는 이거 책 이거 문제풀이 할 건데 나연이 이거 있지? 이거 들고 오면 되고 문제풀이 할 때는 그래서 이걸로 문제풀이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물질의 특성 부분을 다 나갈 거예요. 이 단원 전체 다 나갈 거고 크게 나누면은 물질의 특성, 처음에 특성 소개하고 그리고 혼합물의 분리,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성은 크게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혼합물 분리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헷갈리거나 암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볼게요. 자, 60페이지 넘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물질을 분류하는 것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분류를 할 때 처음에 성질을 몇 개 가지고 있냐? 성질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를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성질을 2개 이상 가진 거를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순물질 안에는 그 안에 물질이 한 종류로만 되어 있다. 이거를 원소 물질. 즉 원소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거 후전소 물질. 그 다음에 원소가 2종류 이상 있는데 한 가지의 성질을 가진다. 그거를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후전소 물질 예시로는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 있죠. 딱 원소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거 후전소 물질. 근데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탄소랑 산소가 결합을 한 거지만 얘네는 이산화탄소라는 성질 한 가지만 가져요. 그래서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결합을 할 때 화합물 각각의 각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대신에 새로운 하나의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산탄소도 탄소와 산소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이산화탄소라는 성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화합물. 또 자주 나오는 거 물도 수소, 산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의 성질이랑 산소의 성질을 잃어버리면서 물이라는 하나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질을 한 가지만 가진다. 그러면 다 순물질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혼합물에 가면은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일 건데 그 성질을 유지하는 거. 성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거. 근데 얘네가 균일하게 섞여 있다. 그러면 균일 혼합물. 근데 약간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 그러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불러요. 방금의 뜻이 혼합물은 얘를 이루고 있는 각 물질들이 성질을 유지한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빨리 앉으세요. 지금 5 to 6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설탕의 성질과 물의 성질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물로 봐주는 겁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 식초. 식초도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합금. 금이 혼합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 금이 혼합되어 있는 거 합금. 그 다음에 공기. 공기 안에도 질수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얘네들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 공기. 그리고 탄산음료. 사실 균일 혼합물의 정의를 알고 있어도 이렇게 예시로 나오면 얘가 균일인지 불균일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예시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은 말 그대로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흙탕물. 흙탕물 어디에는 흙이 많고 어디에는 흙이 적고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우유. 우유는 딱 보면은 그냥 균일 혼합물일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우유를 오랜 시간 두게 되면 우유도 층이 나눠지게 돼요. 그거는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장. 간장도 불균일 혼합물. 그리고 과일 주스. 100% 과일 주스라고 해도 걔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불균일 혼합물은 보통 불투명. 흙탕물도 불투명, 우유도 불투명, 간장 불투명, 과일 주스 불투명. 근데 균일은 대부분 투명하세요. 보통 투명해요. 그래서 투명하고 불투명한 것도 구분을 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예시를 기억해두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 그래서 예시 거기 안 나와 있는 거 있으면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물질들을 나눠봤고요. 각각의 물질들이 이제 특성을 가지는데 그 물질들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 근데 딱 그 물질만 가지는 특성, 고유한 성질을 물질 특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특성은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얘기합니다. 고유한 성질.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게 돼요. 그래서 물질 특성으로 이게 무슨 물질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 특성은 종류가 같으면 물질 특성이 항상 동일해. 그래서 헷갈리는 게 그러면 양이 달라지면 양이 달라져도 종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뭐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진다고 해서 물질의 특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혼합물 얘기할 때 혼합물들은 각 물질들이 자신의 성질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질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들을 다시 순물질로 분리할 수가 있다.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예시 들어보면은 물질의 특성으로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거 전부 다 물질의 특성. 그리고 밀도, 그리고 용해도, 그리고 맛, 색깔, 냄새,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의 특성. 우리는 주로 얘네 5개를 볼 거고 맛, 색깔, 냄새는 굳이 다르지 않을 거지만 얘도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 특성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질 특성이 아닌 거, 예를 들면 질량. 질량은 같은 종류의 물질이어도 질량이 많을 수도 있고 질량이 적을 수도 있지. 물질 특성 안 되고요. 비슷하게 부피 혹은 온도, 길이, 이런 것들 같은 물질이어도 변할 수 있는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3번에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을 볼 건데요. 얘는 지금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나와 있어.
근데 이 세 개는 우선은 그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나중에 볼 겁니다. 자, 넘어가서 끓는 점부터 볼게요. 62페이지. 자, 물질의 특성 중 첫 번째 끓는 점. 끓는 점이라는 거는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 무슨 온도냐면 액체가 끓을 때 끓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해주는 거야.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될 건데 그 중간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에 끓는 점. 이건 다들 알죠? 물에 끓는 점은 보통 100도죠, 100도. 100도에서 물은 끓게 되고 100도를 넘어갔다? 그러면 얘는 이제 기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을 확인해 보면은 물의 온도를 점점 증가를 시키다가 그럼 얘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할 겁니다. 가열하면은 온도를 증가되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더라. 이때 온도가 끓는 점이고 그게 100도.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온도가 증가해요. 그럼 이때는 더 이상 액체가 아니라 기체라는 말입니다. 알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생길까? 왜? 자, 우리가 가열을 해주면은 물에 열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가해준 열 에너지를 온도를 증가시키는데 사용을 해요. 그치? 열 받으면 그걸로 내 온도 증가시켜. 근데 이제 상태가 변할 때 그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액체들 사이에 물질들 사이에 힘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상태가 변해. 다시 입자들, 물 입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입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해.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얘기하죠. 인력. 그래서 이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을 끊어내야지 기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을 끊어내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상태 변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 이때는 온도 증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른 데 쓰니까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인데 왜 그러면 제가 물질의 특성이냐? 그 이유는 각각의 물질들이 서로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입자들끼리 붙어있어. 그 힘이 존재하는데 힘의 크기가 달라. 그럼 필요한 에너지도 다르겠지? 따라서 온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물질이 있는데 걔는 인력이 엄청 강해. 그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끓는 점이 높을까 낮을까? 그렇죠. 인력이 크다라는 거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따라서 끓는 점은 높게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얘가 인력이 끊어질 수 있고요. 인력이 낮으면 끓는 점은 낮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마다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르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물질의 특성은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물의 양을 증가시켰어. 그래도 끓는 점은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물의 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어야 돼요. 그러면 양이 많아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시간이 달라지는 거야. 얘를 100도로 만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끓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끓는 점, 온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얘가 A 물질, 얘가 B 물질. A와 B는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같은 물질이야. 그 이유는 A랑 B 둘 다 끓는 점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야. 그치?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더 양이 많은 거야? B. 그렇죠. 지금 보면은 시간,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A는 요만큼만 걸렸는데 B는 더 오래 걸렸죠? 시간이 더 오래 걸렸으니까 B가 양이 더 많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아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같은 물질이어도요 압력이 달라지면 그때는 끓는 점이 달라져요. 그러면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이 달라지니까 끓는 점을 표시할 때는 압력을 같이 표시해줘야 되죠. 압력 다르면 끓는 점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끓는 점이라는 거는 대기압이 1기압일 때 1기압으로 압력이 일정할 때에 끓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압력을 변화시켰다. 압력을 증가시켰어. 이렇게 물 입자들이 있었는데 이 물 입자들에 내가 압력을 가했어요. 얘를 눌렀어. 압력을 증가시켰어. 그럼 얘네는 입자들이 서로 더 많이 붙으면서 인력이 커져. 내가 누르니까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러면 인력이 커지게 돼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인력 크니까 내가 더 많은 에너지 줘야 되지. 끓는 점 높아진다. 그래서 압력이랑 끓는 점은 비례관계예요.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 높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같이 낮아져요. 예를 들면은 압력 높은 거 우리가 압력밥솥 사용할 때 압력밥솥은 압력을 가하는 거야. 압력을 가하면은 끓는 점이 높아져. 그럼 얘는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돼. 끓는 점이 높아지면은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됨으로써 조리 시간이 짧아져. 끓는 점이 높아지면은 대신에 조리 시간이 짧아져. 조리 시간이 짧아져. 자, 그 다음에 압력이 낮은 경우는 산 위에 올라가요. 밥을 지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밥을 지으면 산 위에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압력이 낮은 곳이 되고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10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밥이 돼서 이때 밥을 지으면 밥이 설이 와요. 낮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었기 때문에 밥이 잘 안 익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력이 낮아지는 예시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랑 압력 같이 생각하기. 자, 그 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보게 되면은 녹는 점이라는 거는 어떤 고체 물질이 액체로 녹을 때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고요. 어는 점은 어떤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을
때문에 어는 점과 녹는 점은 항상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물. 자, 내가 얼음 녹이고 싶어. 얼음은 0도에서 녹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물을 얼리고 싶어. 그럼 물은 0도에서 얼기 시작해.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항상 같아요. 항상 같고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융해라고 부르죠. 융해.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얘는 응고라고 부르죠. 응고. 융해, 응고.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은 똑같다. 얘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처음에 고체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고체를 녹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 가열을 해주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때가 녹는 점이 돼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그래서 얘가 상태 변화 다 일어났어. 이제 액체 상태가 전부다. 액체 상태가 되면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액체가 온도 올라가다가 다시 일정하게 유지될 때가 있어. 이거는 뭘까? 이때 온도는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유지되는 온도지. 방금 했던 끓는 점이 되겠죠.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니까 이때 온도는 끓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가 다 끓었어. 다 기체가 됐어. 그럼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온도 낮출 겁니다. 자, 온도. 기체 상태에서 온도 낮추게 되면은 온도 낮아지다가 일정하게 끓는 점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이때 이제 상태 변화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죠. 그 다음에 자, 액체가 되었다. 더 낮춰주게 되면은 낮아지다가 다시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럼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지. 액체가 고체. 그럼 이때 온도는 어는 점, 어는 점, 어는 점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녹는 점이랑 어는 점 똑같다. 그리고 나서 더 이제 냉각시키면 얘가 상태가 다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 자, 상태를 확인해 보면 난 처음에 고체에서 시작했어. 고체 온도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녹기 시작해. 상태 변화 일어날 때는 두 개가 같이 공존해요. 고체랑 액체가 둘 다 있는 상태. 상태가 변하고 있으니까 고체, 액체 둘 다 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다 변했어. 그러면 이제 액체만 남아있겠죠. 액체만 남아있다가 또 온도 올라가다가 끓는 점에 도달했어. 그러면 이제 상태 변화 일어날 거야.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죠. 액체, 기체 같이 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상태 변화 다 되면은 다시 온도 올라가면서 기체만 있는 상태. 그러면 냉각시킬 때는 또 해주면 되죠. 기체가 이제 액체가 될 거야. 기체랑 액체 같이 있는 상태. 액체로 다 변하면 온도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온도 더 내려지면은 액체가 고체로 변한다. 그래서 고체로 다 변하면 온도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상태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한 개 낼게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대. 이 물질의 지금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대. 그럼 얘는 액체야, 기체야, 고체야? 기체겠죠? 끓는 점보다 높으면은 이미 다 끓었으니까 기체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물질의 온도가 어느 점보다 낮대.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적어놓고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온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다. 그럼 얘는 뭐다? 녹는 점보다는 높아. 그럼 일단 고체는 아니겠네, 녹았으니까. 근데 끓는 점보다는 낮아. 그럼 기체도 아니네, 끓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야? 액체밖에 없죠. 녹았지만 끓진 않았어. 액체지, 액체. 구분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 온도를 여기 안에 값을 넣어놓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값을 넣으면 더 헷갈리게 돼요. 말로 하는 거가. 그래서 이거 당연히 연습이 돼야 돼. 난 이거를 당연히 저걸 알고 있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설명 안 해줬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애들 대부분이.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줬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녹는 점, 어는 점까지 봤고 맨 밑에 물질의 상태까지 다 봤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60페이지에 다시 넘어와서요. 3번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 다시 볼게요. 자, 방금 했던 거는 전부 다 순물질일 때 물질 특성을 봤어요. 그죠? 근데 혼합물이면 물질 특성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고 변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혼합물로 봐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혼합물 보면은 보통 소금물을 많이 사용해요. 소금물, 균일 혼합물. 그래서 소금물을 보면은 처음에 끓는 점을 비교해봅시다. 그냥 물이라면은 끓는 점이 100도에서 유지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순물질. 근데 혼합물의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그리고 끓을 때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때 끓기 시작하는데 온도가 점점 증가해요. 혼합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순물질이고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무조건 혼합물이에요. 자, 왜 온도가 일정하지 않냐면 소금물의 경우에는 이 소금이 물이 끓는 것, 즉 기화를 방해해. 물이 끓어서 기체가 돼야 되죠. 기체되는 거 기화가 될 건데 소금이 기화를 방해하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금물의 경우에 끓는 점이 물보다 더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물이 기화가 됐어. 그럼 물의 양은 줄어드네. 근데 소금 양은 일정하죠. 물은 기화가 되는데 소금은 기화가 안 되잖아. 소금의 양은 일정합니다. 따라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져요. 물이 끓으면 끓을수록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진다. 즉 상대적으로 소금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물의 기화를 더 많이 방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농도가 높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데 물이 끓고 있다. 농도 계속 변해. 끓는 점도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는 점에 보면은 어는 점에서는 이제 보통 물이 고체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죠. 0도일 때. 이게 순물질. 근데 혼합물의 경우에는 쟤랑 비슷하게 어는 점이 더 낮아요. 그래서 이때 얼기 시작하고 이때도 온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낮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소금이 역할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소금이 물이 어는 거를 뭐라 그랬죠?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응고. 물이 응고가 될 때 응고되는 거를 방해해요. 그래서 물이 응고되는 게 어려워지니까 더 온도를 낮춰야지 응고가 되게 되고요. 따라서 어느 점 낮아진다. 점이 낮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소금은 잘 안 얼지? 근데 물은 얼었어. 따라서 물이 얼면 얼수록 소금물의 농도가 똑같이 높아져요. 소금물이 같이 어는 게 아니고요. 물이 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게 되면서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어는 점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소금이 응고를 더 많이 방해하면서 어는 점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는 점 해보면은 아까 어는 점이랑 녹는 점은 똑같은 온도라 그랬고 물에 녹는 점 0도. 그러면 혼합물의 어는 점은 순물질보다 낮았어. 그럼 녹는 점은 순물질보다 클까? 낮을까? 혼합물의 어는 점은 순물질보다 낮았어. 근데 어는 점이랑 녹는 점이 똑같아. 그럼 녹는 점은 혼합물이 순물질보다 낮을까 높을까? 대답이 하기 싫은 거야? 아니면 모르는 거야? 그걸 나에게 말해줘야 돼. 자, 지금 보면은 혼합물의 어느 점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영하 10도라고 해보자. 영하 10도 어느 점. 그러면 얘가 녹을 때도 몇 도에서 녹기 시작한다고? 마이너스 10도에서 녹기 시작한다고. 어때? 녹는 점이 낮아지죠. 녹는 점이 낮아져서 이때부터 녹기 시작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 계속 올라가. 녹는 점은 순물질보다 혼합물이 낮아요. 어느 점도 순물질보다 혼합물이 낮고요. 어느 점, 녹는 점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녹는 점을 설명할 때는 인력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나와 있는데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둘 다 순물질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 순물질인 거. 그렇지. 녹는 점이 일정하니까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순물질. 근데 보니까 중간에 혼합물 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게 있네요. 그래서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물질들이 섞이게 되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이면서 물질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불균등해요. 같은 물질이면 똑같은 힘이 계속 작용하는데 그 물질이 여러 개 섞였어. 물질들 사이에 힘이 불균등해. 어디는 막 힘이 크고 어디는 힘이 작고 불균등하게 됩니다. 불균등해서 얘는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쉽게 끊겨요. 그래서 힘이 끊겼어.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끊겼어. 그러면 상태 변화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끊긴다라는 얘기가 즉 잘 녹는다. 녹는 점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인력을 쉽게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은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용에 보면은 표 맨 밑에 이용 같이 봅시다. 예시. 자,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는다. 자, 소금을 넣으면 혼합물 되죠. 혼합물 되면은 끓는 점 높아진다. 따라서 달걀이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고요. 그럼 장점은 더 빨리 조리가 돼요. 빨리 조리가 돼요.
8째 뿌리면은 혼합물 되죠. 어느 점이 더 낮아져요. 어느 점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물이 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이 쉽게 녹아요. 물이 얼음으로 익기 어렵기 때문에 물이 쉽게 녹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동차의 워셔액은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다. 워셔액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에탄올 섞인 혼합물이고요.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느 점이 낮다. 쉽게 못 얼어요. 물보다 쉽게 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녹는 점. 땜납. 땜납은 납이랑 주석의 혼합물이고 땜납 같은 경우에 혼합물이니까 녹는 점이 낮다. 쉽게 녹는다. 그래서 금속을 연결할 때 땜납을 녹여서 그 사이에 접착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녹는 거 땜납 사용하는 거고요. 퓨즈도 마찬가지로 합금인데 퓨즈도 녹는 점이 낮다는 걸 이용한 거고 얘는 우리가 가전제품 사용할 때 보면은 전류가 갑자기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은 끊겨요. 그게 바로 퓨즈 때문이야. 그래서 일부러 얘가 전기가 너무 많이 흐르네, 열이 발생을 하네. 그러면은 끊기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는 거, 과전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거, 잘 녹는 거, 그거를 사용한 게 퓨즈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혹시 여기까지 모르는 부분 있을까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하나? 그러면은 61, 63 문제 풀어볼까요?
4번에 OXX, 5번에 물 B, 소금을 A, 6번에 끓는 점 높은, 어는 점 낮아, 녹는 점 낮은. 7번에 XXOX, 8번에 OOXO, 9번에 낮다. 10번에 1번 녹는 점은 53도, 어는 점도 53도. 2번에 다 고체, 나 고체 플러스 액체, 다 액체, 라 액체 플러스 고체, 마 고체. 11번에 A 기체, B 액체, C 고체. 틀린 거 확인하고 질문 받을게요. 11번이요. 오른쪽 편은 물질 AC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실온에서 AC의 상태를 각각 쓰시오. 지금 A, B, C의 현재 온도가 실온 약 20도라고 합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봅시다. 그 물질의 현재 온도가 끓는 점보다 낮다. 아니 우리 끓는 점보다 높다. 그럼 얘는 다 끓었으니까 기체. 그 온도가 녹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다. 그러면 액체. 온도가 어느 점보다 낮으면 고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온도가 20도라는 거야. 여기 20을 넣으면 돼. A, B, C 모두 20도다. 자, A 봅시다. A는 녹는 점이 마이너스 218, 끓는 점도 183. 그지? 그러면 현재 온도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지금 온도가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이래. 그럼 얘는 지금 온도가 끓는 점보다도 높네? 따라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B는 녹는 점이 0이고 끓는 점이 100이야. 그럼 지금 20도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네. 여기 있는 거네. 녹는 점이 0이고 끓는 점이 100이니까. 그럼 B는 액체. 그 다음에 C는 80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218. 그러면은 액체는 녹는 점, 어는 점 똑같으니까 어는 점보다 지금이 낮네. 온도가. 따라서 고체가 되겠죠. 이거네. 그거 말고 또 질문 있을까요? 다 됐어? 없어? 오케이.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뒤에 질문 계속 나갈게요.